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전문가도 해당 분야의 전공자도 아닙니다. 단지 꿈을 매일 꾸는 사람으로 그동안의 꿈에 대한 경험과 제 나름대로의 이해와 해석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꿈속에서 운전을 하게 될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경우 중 첫 번째 시간으로 공감되는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겁니다. 꿈속에서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사람마다 여러 가지 꿈을 꾸지만 대체로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인 주차에 관한 기억과 운전 시 경험하게 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이해로 나눠가지고 이 영상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기 앞서 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제가 처음 차를 샀을 때 창밖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보며 헛웃음이 났던 걸 기억합니다. 물론 중고차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산 물건 중에 제일 비싼 물건이 집 밖에 있다는 사실에 헛웃음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은 꿈에 영향을 주었는지 그동안 한동안 꿈속에서 운전을 마치고 주차를 하고 뒤돌아오면 타고 온 차가 미니카처럼 작게 되어 있어서 차를 손으로 들어서 가방에 넣고 자리를 떠났던 꿈을 꾸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꿈속에서 운전을 할 때 겪게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꿈속에서 운전을 하면 제일 재밌는 것은 꿈속에서 주차한 곳이 나중에 꿈에서 기억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은 제 주변에서도 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이렇게 주차한 곳을 찾아서 운전하는 꿈을, 그러니까 꿈속에서 차에 대한 꿈을 꿀 때면 매번 나타날 정도로 연속성이 강합니다. 음, 가령 오늘 꿈에서 어느 지점으로 이동을 하고자 하면 그 꿈이 최소 며칠에서 몇 주 또는 몇 달 또는 몇 년이 지나도 주차한 곳을 기억하라고, 내가 거기에 주차를 했었지라며 어제 주차한 곳과 같이 그곳을 찾아가 차를 몰고 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차한 곳에 대한 기억은 장소와 관계없이 기억이 나는데, 꿈속에서 동네에 있는 도로에 주차를 하거나 또는 어떤 특정 건물의 주차장에 주차를 하더라도 그 장소를 기억하고 그곳에서 차를 찾아서 운전하고 꿈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경우는 꿈 자체가 그 이전 꿈에서 주차한 곳을 찾아다니는 꿈으로만으로도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주차뿐만이 아니고 꿈속에서 운전을 할 때 자주 가는 곳이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데, 이게 재밌는 이유는 보통 깨어나서 생각해보면 그 장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모르는 장소인데 어딘가 가는 장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는 장소를 가기도 하지만 이럴 경우 보통은 장소가 혼재되어 있어서 여기와 이곳에 여러 가지가 섞인 그런 장소가 반복적으로 그 장소 그대로 다음 꿈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정 장소는 차에 대한 꿈을 꾸는 경우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꿈에서도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꿈속에서 내가 어느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몇 년 후에 그 집이 다시 꿈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곳을 실제로 이사를 가거나 또 그곳이 실제하는 곳도 아닌데 몇 년 후에 그 꿈에서 그곳에서 사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뭐 이런 꿈을 왜 꾸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이 지난 후에 꾸었던 꿈에 마치 후속과도 같이 이어지는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을 보면 꿈이 가진 특징 중 꿈의 연속성 또는 꿈속에서의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건 좀 특이한 일 중에 하나죠. 꾸었던 꿈을 기억한다? 아니, 꿈속에서의 기억이라? 그렇다면 사람이 꿈을 통해서 그 날의 기억을 저장한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억을 저장하는 장치인 꿈을 통해 꿈을 꾸는 동안 또 하나의 기억을 만든다?
이건 좀 이상하니까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꿈에서 운전하는 상황 중에 스피드를 많이 즐기게 되는데, 물론 현실에서는 저는 그닥 스피드를 즐기진 않지만 꿈속에서 스피드를 즐기다 보면 좀 재밌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어느 순간 차체는 모두 사라지고 운전석과 핸들만 남아서 불어오는 바람뿐만이 아니고 좌우의 쏠림, 마치 카트레이싱 같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이런 아찔한 경험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스피드를 느낄 때는 급격한 경사의 도로도 만나게 되는데, 현실에선 불가능한 정도의 낙차로 내려오는 경우, 뭐 마치 레이싱 하듯이 좌우 회전 후에 드리프트까지 몸의 쏠림 현상도 꿈속에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느끼는 바람은 저번 영상에서 오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운전하는 속도와는 달리 가벼운 그리고 기분 정도의 바람만 느끼게 됩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꿈의 영향에서 꿈에서 깨어나면 안 되니까 말이죠. 그리고 차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보통 차가 바뀌는 꿈인데, 신차에 관심을 갖거나 차에 대한 유튜브나 영상을 많이 보게 됐을 때,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차를 보며 한번 바꿀까 하는 생각이 들 때 나타나는 꿈입니다. 꿈속에서 처음 보는 차인데 꿈속에서는 자신의 차로 인식이 되어져 타고 다니는 경우입니다. 이 꿈이 뭐가 재밌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꿈의 대부분 이상하게 현실적인 그리고 경제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꿈을 꾸었을 때 현재 경제 사정이 넉넉치 않다면 꿈속에서 차가 여러 가지 이유로 바뀌어서 나타납니다. 꿈을 타던 중 갑자기 차의 종류가 다운그레이드 되거나, 꿈에서 카센터를 갔거나 정비소를 찾아갔는데 다시 찾으러 가면 다른 차로 변해져 있거나, 며칠 후 다시 꿈을 꾸었을 땐 지금의 차로 되돌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반대로 경제 사정이 좋을 땐 자신이 그동안 관심 가졌던 차들로 변해가며 다양한 종류의 차들로 업그레이드 되며 변해가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꿈들의 공통점은, 꿈에서 깨어나면 지금의 차로 되돌아온다는 점도 있습니다. 아, 운전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은 이만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꿈에서 사고 나는 경우와 이 사고 나는 경우에 대한 대처법, 그리고 꿈에서 운전하는 특이한 운전 습관과 경험에 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한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모두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